지금 우리 KF10에 달려있는 F414급의 엔진을 국산할 수 있지 않을까.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은 프로펠러 돌아가는 터보프롭 엔진을 좀 먼저 국산을 하고, 그 다음에 터보팬 엔진을 이제 추력을 점점 높이면서 마지막에는 KF20에 들어갈 수 있는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전투기 엔진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엔진도 국산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과 관련돼서 뭐 면허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축적은 계속 해왔었는데, 독자 항공기 엔진 개발은 사실 지금 시작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앞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만든 라팔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라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투기의 거의 대부분을 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요 구성품들, 엔진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꼽아보면,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 무장, 항공전자장비, 기체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나라를 좀 살펴보면, 우선 미국,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이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중국이 거기에 들어갔고, 한 요 네 나라. 과거 영국도 사실 그랬는데, 영국은 사실 지금 좀 여러 항공 우주 산업이 좀 약간 쇠퇴한 부분이 있어요. 끼어들면 이제 영국까지는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한 5, 6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엔진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근데 우리가 좀 아쉬움이, 제가 이제 KF11의 좀 아쉬움이 뭐냐, 사실 KF21을 했을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동시에 좀 진행을 했었으면 오히려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면 향후에 이제 우리가 KF21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산 엔진을 쏘다 보니까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EL, 익스포트 라이센스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KF21에는 F414,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만든 이 엔진이 들어가는데, 원래 이 엔진은 우리 KF21을 위해 만든 엔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 해군에 쓰고 있는, 아마 영화 탑건 2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슈퍼호넷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엔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슈퍼호넷이 이제 사실상 단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엔진을 만들 일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 라인이 이제 하강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KF11을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엔진이 단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항공기 엔진 기술 개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국산 항공 전투기 엔진 특히 개발의 목적 중에 하나가, 향후에 우린 KF11을 30년, 40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단종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도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산 엔진들을 면허 생산하면서 기술 축적은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말 우리 기술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KF10에 달려있는 F414급의 엔진을 국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은 터보프롭 엔진,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런 터보프롭 엔진을 좀 먼저 국산을 하고, 그 다음에 터보팬 엔진을 이제 추력을 점점 높이면서 마지막에는 KF1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력을 가진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 되면 사실 이제 KF21의 해외 수출에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미국과 뭔가 친한 나라가 아니면 향후에 KF21 수출되는데 사실 이 엔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시작한 건 다행이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실 이제 KF-11을 연구 개발하고 하는 뭐 양산까지 지금 한 8조 이상을 보고 있는데 8조 7천억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상했던 8조 7천억보다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KF-11에 들어가는 해외 주요 구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급망 붕괴가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8조 7천억이라는 예산을 상정했던 거는 뭐 2010년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거 고려해 보면 8조 7천억 원 이상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엔진 개발도 비용이 잘못하면은 뭐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랑스 라팔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1,500 억이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중요 구성품들, 무장 이런 것들을 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아무리 뭐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전투기를 보유하는 데는 대수의 한계도 있고 뭐 무한정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를 못 갖추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프랑스 라팔은 지금 인제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라팔의 케이스가 우리 KF-10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제 엔진도 국산화하고 KF-10에 들어가는 지금은 사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구성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국산화하면 해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미국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나라들에게는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KF-21 수출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 개발에 들어간 한국 독자 기술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6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인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국산화율이 85%가 넘습니다. KF-21은 한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60 혹은 7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좀 중요한 구성품들은 사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는 어떻게 더 국산화를 진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독자 기술을 꼽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항공기 조종의 핵심은 이 조종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이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KF-21 예를 들어 전에 우리가 TO-10이나 뭐 FA-50은 외국 거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지금 KF-11은 이거를 우리가 인제 TO-10, TA-50, FA-50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를 했습니다. 항공기 조종하는 계통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제. 옛날에는 인제 메이드 인 USA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인제 조종 계통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제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만드는 뭐 능동주사 배열 방식 우리가 이제 흔히 인제 A사 방식의 레이더 그리고 중요한 항전 장비들 그러니까 인제 전투기에 필요한 뭐 앞서 말씀드린 레이더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전 장비, 자체 보호 장비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국산 제품을 써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F-50이나 TA-50, T-50은 우리가 그때는 기술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 또 우리나라가 또 IT가 발전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KF-21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성과들을 지금 다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만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 KF-10에 보시면 조종석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이드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큰 게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산 외국 업체의 그런 항공 전자용 디스플레이를 찾아 썼는데 지금은 KF-10에 들어가는 이 대형 이 디스플레이는 만든 데가 어디냐면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갖다가 다른 방산업체에서 이거를 전투기용으로 다시 만들어요. KF-21 전투기 조종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큰 디스플레이 그리고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F-35도 똑같아요. 터치 스크린 방식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걸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인제 특정 개조하는 업체에서 또 한 번 또 패키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이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 방위 산업은 아니지만 다른 IT 산업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방위 산업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상용에서 군용으로 넘어간 우리 국산 무기 중에 그렇게 혜택을 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제 중동에 요즘 많이 수출되고 있는 천궁2. 그래서 천궁2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보면 이 탐색기 부분 앞에 일종의 이렇게 뾰족하게 이 탐색기를 보호하는 덮개가 있어요. 근데 이 덮개를 만드는 회사가 아마 제가 이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천궁2 그 탐색기 덮개가 무슨 재질로 되어 있냐면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마하 막 뭐 2, 3 이상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과 이런 고온에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인제 천궁하고 천궁2 만들 때 이제 여러 회사를 돌아가면서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인제 LRG 넥슨은 사실 인제 그런 걸 만들지는 않거든요. 미사일은 물론 LRG 넥슨이 만들지만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실 체계 통합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찾아간 곳 중에 하나가 금강 KCC. 금강 KCC가 내외 장재 만들잖아요. 세라믹 관련된 것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요. 금강 KCC에서 만든 이 레이돔 요거를 받아다가 천궁2에 달아요. 아마 이거 얘기 듣고 많이 놀라실 거예요. '금강 KCC가 그런 것도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우리 국내 방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위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사실 그런 소재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제 상업적인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뭘 팔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나 이런 소재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이 방위 산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쪼끔은 좀 냉정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T-50이 사실 이 수출되는데 그러니까 공군에 이제 배치가 되고 수출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제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는 하나 있어요. F-35. 왜냐면 F-35는 개발을 할 때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인제 동맹국들이 같이 개발비를 내고 했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면 그냥 다 인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먼저 사기 위해서 선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KF-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 돈으로 인제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공군의 빨리 전력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들은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전투기를 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군이 얼마만큼 잘 쓰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인제 운용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비라든가 전투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 수출 시장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인제 해외에서 KF-21 홍보를 하긴 합니다. 근데 공군에서 안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드러낼 만한 성과가 없어요. 그냥 이런 성능만 뭐 이렇게 4.5세 전투기고 뭐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정도만 하는 거지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백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T-50 처음 인제 수출했던 게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걸 보면 우리 공군에 전력화된 지 한 5년 뒤에 샀어요. 근데 그 정도로 당장 KF-21이 뭐 어느 나라에 팔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보면 KF-21의 수출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건 2030년 초중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F-21이 수출 시장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투기, 특히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 빼고 군용으로 쓰이는 항공기들은 손익분기점이 200대, 300대로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대가 넘어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공군은 소요가 120대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20 대라는 숫자를 가지고는 해외 시장에 들고 나갔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수 시장에서 적어도 200 대는 맞춰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F-50 경공격과 수출이 잘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거의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받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 F-50은 양산 대수를 인제 추가 오더 받은 거 이런 거 다 하면은 200 대가 넘어요. 그럼 손익분기 좀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F-50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해외 이 뭐 경공격기 전투기 시장에서는 꾸준히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규모의 경제는 달성을 했고 200대 정도 되면 운용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게 좀 이 마켓이 형성이 되죠. 근데 지금 KF-21은 120대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향후에 공군이 좀 한 80대 정도는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또 아직도 인제 전에 미국에 쓰려온 KF-16 말고 F-16을 또 대체하는 소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KF-21이 국내에서 공군에서 한 200대 정도 써야 이게 향후에 해외 수출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재 120 대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